주식시장 분석 시간입니다. 이동훈 대표와 함께하도록 할게요. 대표님 안녕하십니까? 예, 안녕하세요. 네, 뉴욕 시장 마감 현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S&P 500과 나스닥 종합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 살펴보도록 하죠. 예, 기업 실적 호조,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. 일부에서는 미증시 자체가 좀 과열됐다, 이런 분석도 나오고는 있는데요. 그렇지만 기업 실적 예상치를 상회하는 데다가 최근에 이제 경제 지표가 양호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이 계속 이제 우호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사상 최고치 나스닥 시장은 또 경신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. 개장 전부터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. 어제 이제 그 아시아 증시가 워낙 강했거든요. 일본도 1% 이상 올라갔고, 홍콩이라든가 중국 시장,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시장도 좀 강했습니다. 그러니까 해외 증시 쪽이 계속해서 우호적인 어떤 흐름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연동이 되면서 일단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만들어졌고요. 여기에 이제 일부 기업들의 실적, 그러니까 넷플릭스라든가 이제 몇몇 기업들의 실적이 나왔는데, 실적 발표한 기업들의 주가는 좀 엇갈리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실적 자체는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실적이 나왔거든요. 특히 넷플릭스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가입자도 늘었고 또 이익도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. 근데 넷플릭스가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. 우리가 보통 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팡 종목 안에 포함이 되는 종목이기도 하고요. 그리고 이 스트리밍 서비스로 이제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는데, 이게 보통 이제 여가 활동에 대한 소비, 그러니까 이 부분에 연동이 좀 되는 측면이 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가 활동을 통해서 소비를 늘리고 있다,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, 이런 국면 자체는 그만큼 소비가 늘어나고 이제 사람들의 어떤 수입 자체가 좀 안정돼 있다라는 것을 일부 또 확인시켜주는, 그렇게 해석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. 이러다 보니까 기업 실적이 좋게 나오면 좋게 나오는 대로 다 이제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, 넷플릭스의 실적 호조는 또 나아가서 애플을 비롯해서 다른 이제 통신하고 연결될 수 있는 제품, 여기는 애플도 이제 해당이 되고요. 그리고 IT 제품, 우리가 이제 반도체라든가 이런 제품들까지도 수요가 연동될 수 있다, 이렇게 좀 해석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기술주가 이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줬다,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약간 좀 엇갈리는 종목들도 있었는데요. 이제 그 쉐이프가드 관련해서 이제 쉐이프가드가 발동이 됐는데, 이 해당되는 제품에 따라서 또 이제 엇갈리는 모습이 나왔는데, 예를 들어서 이제 태양광 업체 퍼스트솔라 같은 경우는 이제 하락의 빌미가 됐습니다. 이 자체가 패널 가격을 올리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, 이런 이제 분석이 나오면서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생산 비용이 올라간다, 이렇게 돼서 퍼스트솔라 가격은 내려갔습니다만은, 월풀같이 이제 세탁기를 생산하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경쟁력이 좋아질 것 같다, 이런 어떤 해석이 되면서 주가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, 이게 이제 보면 정책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한 측면이 좀 있거든요. 그러니까 기업들 실적, 경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이 움직이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만, 일부 업종은 정책에 대해서 이제 좀 민감하게 움직인다라는 점에서 보면 좀 향후에 어떤 정치적인 변화, 정책적인 변화에 따라서 주가가 또 변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일부 좀 보여줬다라는 점도 우리는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날 나온 지표 중에서는 의미 있는 지표가 이제 레드북 소매 판매 지수가 나왔는데, 이 레드북 소매 판매 지수라는 것은 동일 점포에서 판매되는 그러니까 판매 금액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, 판매액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, 이 부분을 이제 따져보는 데이터거든요. 근데 전년 대비 3.8% 정도 올라서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, 이건 그만큼 미국에서의 어떤 제품 점포라는 것은 그러니까 오프라인 매장을 주로 이제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되는 거죠. 9,000개 대상으로 해서 그 중에서 이제 샘플을 해서 몇 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건데, 그만큼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다시 또 확인이 됐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실적도 좋고, 그다음에 이제 레드북 소매 판매 지수 같이 지표들도 좀 양호하게 나오고,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기업 실적에 대해서 의심할 바가 없다, 이렇게 좀 해석이 되면서 지수가 좀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, 다만 이제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일부 기업들에 대한 어떤 실적 우려, 그러니까 존슨앤존슨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에 대한 어떤 실적 우려감 때문에 좀 하락한 측면이, 다우지수는 좀 약보합으로, 나스닥은 기업 실적들이 워낙 잘 나오다 보니까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로 마감이 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다,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이어서 지표들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유가가 WTI가 3년 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, 달러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했는데 2014년 12월 이후로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죠. 예, 먼저 이제 달러부터 살펴보면 달러 인덱스가 90
깨진다 이런 어떤 분위기도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. 지금 달러 인덱스가 90.13으로 마감이 됐는데요. 뭐 0.3%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. 미국 경기 좋다고는 합니다만은 현재로서는 달러를 끌어올릴 만한 이슈가 좀 없지 않냐 이런 어떤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특히 이날 그 연준 인사 중에서 연준 이사로 이제 지명된 구플랜드라는 사람이 기존에 어떤 발언한 것 중에 이런 발언이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실업률이 이제 적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물가가 급격하게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런 발언을 예전에 좀 했었거든요. 근데 이건 이날 이제 이 사람이 청문회 자리에서 이 말을 좀 약간 좀 번복하는 발언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학술적인 어떤 의미였고 현재로서는 뭐 연준의 물가 안정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고용시장을 안정시키는 기존의 어떤 입장을 지지한다. 그러니까 따져놓고 보면 이제 매파적인 시각에서 중립 또는 비둘기파적인 시각으로 바뀌는 듯한 어떤 발언을 좀 했거든요. 그러니까 연준 인사들이 좀 비둘기파적으로 이제 입장이 좀 선회되는 거 아니냐, 매파적인 사람들도 이런 어떤 분석이 나오면서 이제 달러가 약세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좀 됐다 이렇게 좀 해석을 했습니다. 이렇게 되면서 달러가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국제유가는 달러에 대한 어떤 반대 이런 어떤 흐름에다가 생산량이 내년에도 축소될 수 있다. 특히 중동 국가들 중심으로 내년에도 축소될 수 있다.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1.4% 올라가면서 64달러 중반, 이제 65달러 돌파도 임박했다. 이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좀 강한 그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.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발언이 계속 이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.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까지도 감산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좀 이어진다면 아마 이제 이번 주 원유 재고 증감에 따라서 이번 주 WTI 기준으로 65달러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. 이제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또 주목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. 뭐 그 외 지표 보면 변동성 지수, 그러니까 빅스 지표 같은 경우는 0.63% 정도 상승하면서 11.10으로 이제 마감이 됐고요. 야간 선물도 약보합으로 끝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. 그동안에 야간 선물에서 외국인들이 좀 뭐 강하게 매수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는데 이날 같은 경우는 630계약 정도 매도하는 가운데 0.08%,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어제 상승을 하면서 오늘 미증시 올라갈 것을 미리 좀 반영했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면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. 네, 그리고 이슈들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트럼프 대통령의 특검 조사와 관련된 노이즈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? 예, 오늘 미증시 마감하고 나서 이제 보도가 된 내용인데 트럼프 대통령을 지금 현재 러시아 스캔들 관련해서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죠. 근데 뭐 주변 인물들, 관련자들에 대한 어떤 조사가 거의 마무리된 게 아니냐, 그러니까 이런 어떤 보도가 나왔거든요. 이렇게 돼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가 임박했다 이런 어떤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조사하는 방식이 서면 조사가 될 것이냐, 직접 방문해서 또는 이제 만나서 면담하는 방식이 될 것이냐, 이 부분이 어떻게 이제 선택되어질 거냐 이런 어떤 보도가 나왔거든요. 근데 어떤 경우가 됐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러시아 스캔들이 다시 불거질 수 있는 사안이 되거든요. 물론 이제 현재로서는 이제 작년에 비해서 뭐 탄핵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뭐 급격하게 축소돼 있는 상태고 또 이미 노출되어 있는 상태인데다가 사실상의 이 재료가 거의 마무리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좀 일부는 있거든요. 그런데 어쨌든 이런 정치적인 사안이 불거질 때 시장이 좀 흔들리는 그런 경향을 좀 보여왔기 때문에 이 뉴스가 반복적으로 나오게 될지 여부 이 부분 또 증시가 올라간 상태에서 오늘 일부에서 현재 학자들은 미증시가 과열됐다 이런 어떤 의견도 내놓은 상태였거든요. 그러니까 어떤 빌미가 제공될 때 또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 뉴스가 좀 양이 증가되는 이 부분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. 또 한 가지 좀 주목해 볼 만한 것은 미증시에서 소비 관련주에 대한 어떤 그 상승하는 종목 수가 좀 종목이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전에 소비 관련주를 좀 매수할 때는 주로 소매 업종이 많이 돼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뭐 백화점 업체 메이시스라든가 의류 업체 뭐 폴로 랄프로렌이라든가 이런 종목 쪽에 집중돼 있었는데 이번 주 들어서는 이제 IT주 쪽으로 좀 소비 관련주가 넘어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 구매 많이 하게 될 때, 그러니까 아이폰 뭐 구매하게 된다, TV 구매하게 된다 이렇게 됐을 때 뭐 IT 업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.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소매 쪽에서 IT주로 좀 매수가 이동하고 있고 또 이거는 아시아 증시 강세에도 또 연동이 된다라고 좀 봐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런 흐름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되는지 이건 이제 시장 선호도 자체가
선진국이냐 신흥시장이냐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데이터가 되거든요. 그래서 이것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표는 오늘 나오는 지표 중에서 이제 두 가지 정도 의미 있는 지표가 나오는데요. 1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예상치가 이제 55 정도 됩니다. 그러니까 이 수치가 예상대로 좀 나오게 되는지 이 수치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미국의 어떤 지표 상황으로 볼 때는 뭐 그렇게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거나 쇼크하는 수준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어쨌든 오늘 나오는 지표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11월 주택가격지수. 그러니까 이게 3파 전에 나오는 주택가격 데이터이기 때문에 예상치를 크게 하회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거든요. 뭐 지금 0.4% 정도 올라섰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어쨌든 미국 소비를 늘릴 수 있는 양대 축은 결국에는 주식시장과 그러니까 부동산입니다. 그러니까 자산 올라갈 때 미국은 소비가 늘어나게 된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. 근데 그 근간이 되는 것이 또 주택가격 지수이기 때문에 오늘 나오는 이 두 가지 지표, 그러니까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와 11월 주택가격 지수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 이 두 지표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뉴욕 시장 마감 현황과 주요 이슈들 살펴봤습니다. 해외 시장 분석 시간이었고요. 이동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